명화를 느끼는 순간, 화가를 만나는 순간, 그림 순간, 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유화 13,500점, 판화 100,000점, 삽화 34,000점, 조각 300점. 여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다작 화가로 기네스북에 오른 남자가 있습니다.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는 여성 편력을 보여준 문제의 남자. 동시에 거침없는 예술적 상상력으로 살아생전 부와 명성을 동시에 거머쥔 성공의 아이콘. 자타공인 20세기 최고의 천재 화가. 우리는 그를 파블로 피카소라 부르죠. 이 괴물 같은 화가 피카소의 20대는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피카소의 청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내리쬐는 듯 푸른 온기로 가득한 공간. 화면 왼쪽에는 아치형 문이 있고 가운데에는 2점의 캔버스가 놓여있는 이곳은 피카소의 작업실입니다. 왼쪽에는 벌거벗은 남녀가 함께 서 있고 오른쪽에는 아기를 안은 어머니가 그들을 마주 보는데요. 이 작품은 피카소가 23살 때 그린 라비, 인생이라는 작품이죠. 그림을 그릴 당시 피카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떠나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온 상태였어요. 가난한 유학생이 파리라는 대도시의 뒷골목에서 경험한 현실은 이 그림 속 색깔처럼 차갑고 암담했습니다. 19살에 파리로 상경한 피카소는 몽마르트 언덕에 위치한 세탁선이라는 이름의 작업실로 입주하는데요. 습기로 가득한 폐허의 공간이 그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가난하고 빈곤한 생활 속에서 어린 화가의 눈에 비춰진 건 매춘부, 알코올 중독자, 사회에서 소외된 빈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피카소가 19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비극적이고 염세적인 감정을 블루톤의 화폭에 담아냈던 시기를 일명 피카소의 청색시대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인생은 청색시대 작품 중 가장 미스터리한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저 남자, 피카소가 아닙니다. 그림을 처음 구성했을 때 스케치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지만 완성하는 과정에서 절친했던 친구 카사게마스로 인물을 바꿔 그렸다고 하는데요. 카사게마스는 피카소와 함께 스페인 왕립 미술학교를 다니던 동창생이자 19살 때 프랑스 유학을 함께 했던 예술적 동지이며 외로운 타지에서 서로를 위로했던 찐친, 소울메이트였죠. 그랬던 그가 파리에서 매춘 여성과 열애 중에 실연을 당하게 되었고 그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몇 번의 자살 소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피카소는 그런 그를 데리고 급히 파리를 떠나보기도 했지만 결국 카사게마스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던 중 피카소가 경험했던 일련의 비극적인 경험들이 작품 속에 오롯이 반영된 것이죠. 그림 속에서 카사게마스에게 기댄 여성은 그의 과거 애인인데요. 이 창백한 공간 속에 서 있는 벌거벗은 남녀는 마치 이승을 헤매는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이들 사이에 서 있는 2개의 캔버스가 보이는데 위쪽 그림은 웅크린 연인들, 아래쪽에도 웅크린 남자가 그려져 있네요. 웅크린 자세는 친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살아도 죽은 것만 같은 냉혹한 현실의 공포를 보여줍니다. 남자의 창백하고 퀭한 얼굴을 보면
슬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의 왼손을 보면 맞은편 아이 안고 서 있는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의 제스처죠. 죽은 친구와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비평가들은 이 장면을 당시 갓 20대가 된 피카소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어머니를 밀어내고 다른 여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떠나 오롯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할 모든 인간의 통과 의례를 마주하게 됩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에서 태어난 피카소의 본명은 파블로 디에고 조세 프란치스코 드 파울라 조앙 블라블라블라. 한 번에 부르기에도 숨이 찰 정도로 긴 두 문장의 풀네임이죠. 이 긴 이름은 피카소가 꽤나 저명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의 아버지는 화가이자 미술교사였는데 피카소 역시 강력한 유전자의 힘으로 어릴 적부터 미술에 특출한 소질을 보입니다. 14살 때 그린 작품을 보면 이미 사실주의적 표현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피카소는 나는 15살 때 이미 벨라스케스처럼 그렸다. 덕분에 나는 80년 동안이나 아이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살 때 스페인 명문학교였던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한 피카소는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면서 스스로 학교를 때려치울 정도로 거침없고 자신감 넘치는 10대를 보냅니다. 당시 자기 재능만 믿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것만 같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견디다 못한 피카소는 학교 베스트 프렌드였던 카사게바스와 함께 가출을 감행한 것이죠. 목적지는 바로 최고의 예술도시 프랑스 파리. 그 당시 피카소의 비범함을 누구보다 믿고 또 지지해준 여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피카소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아들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감탄했던 관객이었고 무조건적인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네가 군인이 된다면 분명 장군이 될 것이고 네가 성직자가 된다면 반드시 교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피카소는 여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화가가 되었고 마침내 피카소가 되었다. 피카소가 가진 자신감의 원천이 어머니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세상 무서울 것 없던 피카소가 파리의 배고픈 무명 화가로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친구의 죽음과 가난으로 얼룩진 파리에서의 3년이 화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인생은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사랑인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만나면서 그의 작품은 핑크핑크한 장밋빛 시대로 돌아섰고 파리의 저명한 예술가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불과 3년 만에 회화 역사를 뒤흔들 만큼 파격적인 양식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피카소는 자신이 너무나 능숙하게 구사했던 사실주의적 표현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형태를 부수고 해체시키면서 명실상부 20세기 미술을 주도할 입체파의 거장으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죠. 이 작품 속 남자가 어머니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려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피카소가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파블로 루이즈가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딴 파블로 피카소란 이름으로 화가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피카소의 고독한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던 힘의 원천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작품은 독립된 성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청춘들에게 바쳐진 찬가로 여전히 우리에게 진한 울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